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야, 아까 점만으로 만들어도 되고 점과 직선의 조합도 되고 직선과 직선의 조합도 된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점으로 갈게. 그럼 일단 여기 점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데 6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하면 돼. 물어볼게. 이 3개의 점 중에 서로 같은 직선에 있는 3점 있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중복되는 걸 제거하는 방법도 가능해. 근데 이러면 또 좀 빡세죠? 그래서 여기는 점 중에서 꼭지각인 A 있죠? 그래서 A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완전 경우의 수야. 확통에 나오는 경우의 수.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나누는데 A를 사용할 것이냐 A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여사건 같은 거 빼도 되고 그냥 A를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로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A를 사용해. 만약에 그 평면이 첫 번째 A를 포함한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원래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3개의 점이 필요하니까 점 하나가 결정이 됐으면 나머지 5개의 점 중에 2개 점을 선택해서 자, 5, 4, 20을 반으로 나눈 10개의 평면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A를 사용한 겁니다. 그 평면에 A를 포함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약에 A를 포함하지 않아요. 자, A를 포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 그럼 일단 이 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근데 여기는 5개의 점은 모두 한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5개의 점 중에 어떤 3개의 점을 선택하는 평면들은 전부 다 모두 다 같은 평면이 된다. 예를 번역한 건 딱 한 개의 요 평면밖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밑면. 그죠? 총 몇 개? 11개의 평면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2번. 자, 이번엔 재료들이 점과 직선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방금 전에 있는 문제는 특별히 어떤 도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꼭점 갖다 얘기했는데 이번엔 어떤 것들이 주어졌냐면 재료입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서 어떤 점이 주어졌냐면 G와 G, B와 F의 중점인 이 G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이 녹색 2개의 점이 이게 주어졌고 또 뭐가 주어졌냐면 직선 3개 누구야? AC, 요거 아닙니다. 자, AC하고 BE하고 그 다음에 EF가 어디니에요? EF. 자, 이렇게 3개의 직선과 2개의 녹색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은 과연 몇 개가 되느냐. 자, 이건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 자, 아까 뭐랬냐면 점만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점과 직선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직선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해서 근데 직선하고 만들 때 꼬인 직선을 가지고는 평면을 만들 수가 없다. 뭔 소리? 선생님, 나 직육면체인데 나 직육면체인데 자, 꼬인 두 직선인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은 있을 수가 없다. 요거 포함하는 공면이 돼야 돼. 자, 얘하고 얘를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있을 수가 없어. 너랑 나랑 서로 만나. 그럼 평면 만들 수 있어. 너랑 나랑 서로 평행해. 그럼 평면 만들 수 있어. 근데 너랑 나랑 꼬이면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 야, 일단 크게 점 3개로 갈 것이냐? 두 번째, 자, 점 플러스 직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직선만 2개를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경우를 나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 그런데 점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만들 수가 없었어. 자, 이제 점과 직선 갈까? 야, 여기는 점이 2개고 직선이 3개다 보니까 일단은 2 곱하기 3으로 보여. 그게 보여.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중복되는 건 좀 빼줄게. 자, 일단 6개 보이고. 그럼 직선 2개. 근데 직선 2개도 문제인 게, 야, 봐봐. 얘랑 얘랑 위치관계가 뭐냐면 평행해요. 만들 수 있어. 근데 얘랑 얘랑 뭐 해요? 꼬였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얘랑 얘랑은 어떻게 돼? 만나요. 그럼 평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으로 만들어지는 직선으로 만드는 평면의 수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총 8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중에 중복되는 걸 제외해 주셔야 돼. 자, 3가지가 중복이 됩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도형 중에 3가지가 중복이 돼. 어떤 게 중복이 되냐면 자, 점 G와 플러스 선분 B로 요게 겁나 중복이 돼. 자, 점 G의 선분 B2로 만든 평면 그리고 점 G의 선분 EF로 만든 평면 그리고 선분 B2랑 선분 EF랑 만나 생기는 요 평면도 경복이 되기 때문에
그럼 세 개를 제거한다? 세 개를 제거한다? 하나는 남겨두고 제거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 평면에서 기억나? 직선도 왜 중복되는 거 가져가도 하나는 남겨두고 가져가잖아. 그럼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날려 먹어야 되니까 개수는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 하나 남겨주고, 요 하나 남겨주고, 요거 두 개를 제거해서 총 6개의 평면이 결정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되는데 내신밖에 안 나온다, 이건. 수능엔 단 한 번도 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내신에선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아마 좀 힘들 거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차라리 각도 거는 게 편해. 이런 게 좀 약간 사람 좀 화나게 하죠. 자, 중복되는 케이스들. 자, 이 평면. 요 점 선택하고 요 평면을 포함하는 평면. 이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는 평면. 그리고 얘랑 얘랑으로 만들어진 평면. 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어디가? G가 BC랑 B, 어디? G랑. 뭐가 G랑 BC야? 내가 어디 G랑, 야, 미쳤나봐. G랑 B2. G랑 B2. 예리한 친구야. G랑 B2. G랑 B2예요. 이미 뭐 실수인 거 눈치에서 화내겠지만. 자, 두 가지만 하고요.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3번. 그냥 여기 오타가 있어요. 마지막에 여기 지금 베타인데, 이게 지금 한글 버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뭐 이상한 상자처럼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이게 베타가 아니라 M이라 하셔야 돼. 갑자기 베타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근데 이거는 언제 배운 거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한번 우리 도전 한번 해볼까? 자, 시간 좀 볼게. 자, 여기는 참거짓인 거. 참거짓을 구별해봐. 자, 이거 M이라 바꿔주시고. 자, 니네 거 프린터 바꾸셔. 자, 거기 미음에 베타 대신에 이거를 M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럼 기역, 니은, 지읒, 리을, 미음 중에 맞고 틀린 걸 찾아보세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소환하는 거 5년 전인데 무려. 자, 얘랑 얘랑 수직이고 얘랑 얘랑 평행이면 얘랑 얘랑 평행이냐 수직이냐에 대한. 자,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항상 참인 도형이 딱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4가지를 다 정리해 줄 텐데, 근데 그 이전에 니네가 이제 직육면체에서 직육면체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발레고, 이거 이렇게 되니까 발레고, 발레. 자, 발레 찾아주셔야 된다. 자, 정답이 몇 개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도 중요하겠죠. 그죠? 자, 옆에다 하나 그려놔. 직육면체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거기서 살펴보는 거야. 이게 알파라면, 이게 L이라면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 상자. 야, 이 공간도형 그리는 것도 니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잘 그리잖아, 그지? 다 이렇게. 잘 그렸네. 기범보다 잘. 내가 근데 기범쌤도 지금 분명히 내가 가끔가다 영상을 볼 거야. 심심하니까. 내가 그냥 볼 거라고 보는데 자꾸 자기 얘기하면은 좋아할 걸 분명히. 내 얘기하는구만. 그러면서 보고 있나 권기범. 권기범 우럭탕 먹으러 가자. 우럭탕. 새 곳을 뚫어야 돼. 기범쌤이랑 맨날 가던데 주방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날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 혹시 주변에 우럭탕, 생우럭탕 맛있게 끓이는 혹시 횟집 있으면 제보 좀. 자, 정답은요? 인우 9등 했다? 9등? 9등? 9등. 9등에 빛나는 9등. 자,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줘봤으니까 이거, 야, 근데 니네 이거 옛날에 했던 건 기억은 나지? 이 기백이 아니라 그 중1 때 공간 도형에 사실은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럼 하나씩 맞고 틀린 걸 하기 전에 얘들아, 요 그림 4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 이 4가지 중에 3가지 중에 2가지 조건이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 성립합니다. 약간 삼수원 정리랑 약간 비슷한 삘 나는 거니까 지금 봐. 4가지 경우, 요거는 항상 참이 되는 경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하다. 첫 번째, 서로 평행한 세 직선. 자, L이란 직선하고 M이란 직선하고 N이란 직선이 있는데, 자, L과 M이 서로 평행하다, L과 N이 서로 평행하다, 자, M과 N이 서로 평행하다는 요 3가지 중에 2개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 성립합니다. 좀 쉽죠, 이거는? 자, 두 번째, 자, 서로 평행한 세평면. 자,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인데, 자,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평행하고요, 베타하고 감마가 평행하고요, 감마하고 알파가 평행한데 셋 중에 2개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 참입니다. 자, 다음 꼬치입니다. 꼬치. 자, 꼬치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자, 꼬치. 맛있게 생겼죠? 자, 꼬치에 꽂혀있는.
자, L과 알파 수직이고 L과 베타 수직이고 알파고 베타가 서로 평행하다. 요것도 세 개 중에 두 개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 무조건 참입니다. 무조건 참이에요. 무조건. 자, 그 다음 화분이에요. 화분. 자, 화분에 꽂혀있는 막대기 두 개 이렇게. 여기 알파하고 여기 L하고 M. 자, 그래서 L과 알파가 수직이다. 자, M과 알파가 수직이다. 그리고 L과 M이 수직이다. 요 세 개 중에 두 가지 조건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참이에요. 근데 매우 높은 확률로 참인데 무조건 참이 아닌 친구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까지만 소개할게. 이번에 뭐냐면 비대예요. 비대. 그림을 보시면 비대인 걸 알아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알파, 베타, 요거 L. 그래서 알파하고 L이 수직이고 L하고 베타가 서로 평행하고 근데 알파하고 베타가 수직인 건 무조건은 아니니까 니네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요것도 참거짓으로 많이 나오니까 같이 메모도. 근데 4개는 무조건 참 100%. 요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같이 정리를 좀 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무조건 의심해 봐야 돼. 이거 아니면 무조건 의심해 봐야 돼. 자, 직선 3개, 평면 3개, 직선 하나에 평면 2개, 직선 2개, 평면 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요 흰색으로 쓴 4가지는 반드시 참이니까 이게 아니면 발레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막 의심을 해봐야 돼. 이름 잘 졌죠? 자, 하여튼간 이런저런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중에 뭐 정리할 시간 좀 줄게요. 보이냐? 이쪽에서도 잘 보이지? 보이긴 보이는데 혹시 앞자리가 좀 불편하긴 해. 바라리아루라루라루리루라 바리루냐루리루라루라루라. 옛날에는 그리고 자동차 원격 시동이 라디오 주파수를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게 차 원격 시동을 이렇게 띡 누르면은 미리 시동 걸려있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게는 라디오 주파수라 어느 정도 거리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예 위성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위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자동차 시동 켜 하고 누르면 위성 신호로 가서 서울에 있는 차 시동을 킬 수가 있어. 그럼 다 해. 그렇대. 세상 참 좋아졌지. 겨울에 퇴근하기 전에 한 10분 전쯤에 온도 설정해서 시동 켜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 의하여 항상 참이 되는 건 뭐냐면 자, 지극과 니을이 항상 참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발레가 존재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발레 설명하고 밑에 있는 4번 설명하고 진짜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왜 발레가 존재하느냐? 자, 무조건 발레는요. 직육면체에서 발레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 자, 이게 뭐야 이게? 지금 L과 알파 수직이야. 자, 봐봐.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평면 2개의 직선 하나야? 봐봐. 평면 2개의 직선 하나잖아. 그럼 평면 2개의 직선 하나의 그림을 떠올려. 평면 2개의 직선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건지 아닌지 보면 되거든? 그럼 L과 알파 수직이고 L과 베타 수직이니까 두 평면이 평행하다. 맞죠? 그죠? 요건 이제 요 그림에 의해서 맞는 그림이 됐고. 그럼 이건 뭡니까? 직선 2개에 직선 하나에 평면 하나. 자, 직선 하나에 평면 2개. 직선 하나에 평면 2개. 자, 직선의 평면 2개는 요거죠, 요거. 그죠? 자, L과 알파가 수직이고, 그죠? 일일이 이거 내가 알고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L과 베타가 서로 평행하면 알파 베타가 수직이라고 하는 이거 말도 맞는 말. 이거 맞는 말. 그런데 발레들 찾아볼게. 야, 직림에서 발레 찾아줄게. 바로 기억 니은 요거에.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렸어? 성의가 없어. 자, 야, L과 M이 수직이면 L과 M이 수직이야. 그리고 M과 N이 수직이야? M과 N이 수직이면 뭐 얘가 N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평행한 거 아니니까 이것이 바로 기억의 발레. 자, 니은 갈게요. 자, 니은은요. 또 마찬가지로 직육면에서 딱딱 그려주시고 직육면에서 딱딱 그려주시고 직육면에서 딱딱 이렇게 딱딱 그려주시고 자, L과 알파 베타가 수직. 거기 알파고 왼쪽을 베타. 그 다음 베타랑 감마랑 수직? 그럼 감마를 뒤라고 볼 수도 있거든. 알파랑 감마. 베타랑 감마가 지금 수직이구나.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럼 알파하고 감마가 수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발레에 의해서 니은도 거짓일 수 있다. 자, 알파랑 베타랑 수직, 베타랑 감마랑 수직. 하지만 우리 둘이 서로 수직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평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자, 미음에 대한 발레입니다. 자, 미음에 대한 발레요. 미음에 대한 발레. 자, 저는 L하고 알파가 서로 평행. 그럼 여기 알파고 여기 L이라 할게. 그림 이것이 너무하잖아 이건. 아무리 이거 너무하잖아. 자, 그 다음에 M하고 알파가 서로 평행하대.
L하고 M하고, 그럼 여기 M, L하고, 자가 M하고 알파가 서로 평행하대. 그럼 얘가 평행하니까 알파가 M이, 자, 요거라고, 잠깐만, M이, 이거 M이라고 그랬죠? M. 자, 그래서 M이 예를 들어 요 직선. 자, 그래서 L도 알파랑 평행하고 M도 알파랑 평행하지만 두 직선이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꼬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평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4번 갑니다. 자, 이 문제 참 재미난 문제인데. 자, 지금 이게 사면체인데 정사면체 아니에요. 그냥 사면체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이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 이 길이가 예를 들어 길이가 5야. 근데 만약에 이거의 비율이 2대 3 이러면 참 좋은데 만약에 여기가 3대 5면은 여기가 3대 여기가 5면은 이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요거랑 닮은 비가 3대 8이니까 거꾸로 8분의 3이니까 그럼 이 길이는 5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3이라 해서 이렇게 길이 구하는 거. 요건 또 닮음 이용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요 문제 풀 때 요거 좀 사용하니까 또 미리 좀 체크해 두시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 자,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주어진 조건은요. 두 변의 길이 주어졌어. AC하고 BD가 주어졌어. 자, 지금 AC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하고 자, BC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가 각각 5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직선과 평행한 평면.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각각의 직선과 평행하다. 야, 어떤 직선이 있었었는데 이 직선과 어떤 평면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이 직선의 평면에 포함된 어떠한 도형들도 얘하고 만날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평면이 보라색 직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서로 평행하고 얘랑 서로 평행한 자 요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얘랑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인진 몰라요. 자, 이 길이 얼마일까요? 얘랑 평행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m 더하기 n분의 n배야. m 더하기 n분의 n배야. 근데 이 길이 5니까 여기다 곱하기 5 해주시면 돼. 같은 길이로 이 길이가 결정이 될 거야. 같은 길이로. 자, 반대야 반대. 야야야야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 야, 이 삼각형 생각해봐. 이 삼각형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m 더하기 n분의 n배. m 더하기 n분의 n배. 여기는 m 더하기 n분의 n배인데 이 길이도 5라 했으니까 이 길이도 5.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랑 더하신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나오게 된다. 자, 근데 요거랑 더하면 얼마야? 얘랑 더하면 1이어서 얘랑 더하면 5거든 5. 얘랑 더하시면. 보여? 얘랑 더하면 5로 인수분하면 m 더하기 n분의 n, m 더하기 n분의 m. 두 개 더하면 1. 그래서 얘랑 더하면 5. 그래서 얘랑 더해도 5. 그래서 이 둘레는 바로 10이 되게 되더라. 좀 재미난 도형이니까 정리해 주시고 자 15분 쉰 다음에 이제 각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쉬는 시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자 기백의 세 번째 대단은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거고요. 오늘은 공간 도형입니다. 자, 기백을 우리는 계약하기 전에 딱 한 바퀴를 돌리는데 그럼 공간 도형, 그 다음에 공간 좌표, 그 다음에 공간 벡터, 그 다음에 공간 도형의 방정식. 이래서 이제 공간 도형이 마무리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당연히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시험 범위로 치면 그런데 또 이제 수능에서는 29번으로 매번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뭐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올해 수능에서 29번 문제가 공간 벡터가 아닌 평면 벡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추세대로 보면은 올해 수능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 오늘 배우는 이런 주제 중에서 이제 29번 문제가 나올 테니까 차분히 많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요점 정리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사실 선생님도 학생 때 공간 도형을 공부하면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자, 평면의 결정 조건. 자, 이런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건 공간이야. 자,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뭐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그러면 한 직선상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이 직육면체 두 개를 붙여놨어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대략 이쪽에다 뭐 그려보시면 자, 정육면체 두 개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직선상에 있는 세 점이라 한다면 어떤 걸 한 직선상의 세 점이라 하냐면 요 점을 한 직선상의 세 점이라 하죠.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 보면 알겠지만 한 직선상의 세 점이기 때문에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요런 평면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평면도 있죠. 그래서 한 직선상에 있는 세 개의 점은 단 하나의 평면을 결정질 수는 없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는 이 점하고 여기는 이 점하고 여기는 이 점이 주어지면 요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은 자, 평면도와 마찬가지로요. 직선과 마찬가지로 점 세 개 주어졌다 해서 요 삼각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은 기본적으로 넓이가 무한인 그 점을 다르게 확장해서 넓이가 무한인 것을 평면이라 하기 때문에 얘랑 얘를 선택하나 얘랑 얘를 선택하나 얘랑 얘를 선택하나 얘 선택하나 전부 다 같은 평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에 의해서 평면이 결정이 된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한 직선과 그 윗뒤에 있지 않은 점.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직선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직선과 이 점으로 결정되는 평면이다?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직선과 그 직선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점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평면으로 결정 지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점만 3개, 그 다음에 직선과 점의 조합. 자, 3번과 4번은 바로 직선이거든? 너 어떤 직선이냐?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거나 아니면 평행한 직선. 근데 직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혹시 이거 말고 또 꼬인 거 기억나? 꼬인 위치?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세웠던 게 우리가 이제 측면에서 예를 들어 얘하고 얘의 위치 관계 있죠? 얘랑은 서로 지금 하겠지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꼬인 위치 관계만 아니면 직선 두 개로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은 지금 현재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또 요 직선과 요 직선은 또 서로 평행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평면을 결정짓는 요소는 이 4가지인데 결론을 기억하자면 점만으로 만들 것이냐 점과 직선의 조합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직선만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 자, 이렇게 3가지 방법,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신에만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공간상이야. 자, 공간상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와 만나지 않는 경우,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정의를 했냐면 자, 두 직선. 자, 직선이 만나는 경우에는 직각삼각형 또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뭘 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을 해. 이건 간단하게 뭐 적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 다 하니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뭐가 있어?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가 있었어. 자, 편하게 설명해 볼게. 자, 만나는 경우와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느냐. 자, 이 길이 1이,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가 2인 이러한 예를 들어 어떤 직육면체가 있었었는데 만나는 두 직선.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직선하고 자,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자, 물어볼게요. 얘랑 연결하면 직각삼각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공간상에서 만나고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시면 이 벡터래 선의 양 끝점을 연결하셔가지고 요 삼각형의 각각의 길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제2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길이 야, 이게 1이고 이게 1이면 이거 얼마야? 루트 2예요. 요거 2고 요거 1이면 이 친구 루트 5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2니까 이 길이 루트 5에서 사실은 이등변 삼각형이면 뭐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코사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돼.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 세타를 하시면 자, 코사인 공식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외우셔야 된다. 자, 코사인 세타는요. 자, 2 곱하기 그 각도를 끼고 있는 두 번의 길이를 곱해주시고 자, 방금 그 친구의 제곱 2에다가 이 친구의 제곱 더하기 5에다가 자, 마주보는 길이의 제곱인 루트 5의 제곱인 5를 제거해 주신다. 자, 계산해 주시면 자, 루트 10분의 1이 바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서로 이미 만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해라. 그럼 길이 조사하신 다음에 코사인 법칙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빼모다 사실 빨간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만 할게요.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한다면 평행 이동하게. 자, 만날 수 있도록 평행 이동해서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계산하다. 근데 이거는 뭐 거의 기본적인 예제가 우리 문제풀이에 있으니까 이거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 있도록 야야 평행 이동은 이거야. 이런 것도 평행 이동이야. 그 도형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다 평행 이동입니다. 알겠죠? 방향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만나게끔 해달라. 자, 이게 선생님 아까 왜 증명 오늘 생략한다 그랬잖아? 사실 이거 원래 증명해야 돼. 자, 근데 니네가 분명히 정의와 이거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니네가 분명히 구별해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한 직선과 이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빨간색이 수직일 때 우린 빨간색과 알파가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 처음에 좀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야, 정의는 이래. 여기는 빨간색 직선하고 이 알파라는 평면이 수직이라고 하기 위해선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고 확인하셔야 돼. 선생님, 근데 평면에 알파에 포함된 이런 직선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수직이 됩니까? 안 만나는데 평행이동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만나니까 얘를 평행이동해서 요렇게 평행이동해가지고 만나게 했을 때 요것이 수직이고 이 평면에 포함된 어떠한 직선과 다 수직이 될 때 우린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포함된 모든 직선하고 어떻게 각을 다 겁니까? 이 평면에 포함된 직선은 무수히 많을 텐데 여기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가 실전입니다.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 한 직선은 안 돼요.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하고 수직이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 자, 그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하고 수직인 걸 확인하시고 그러면 기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아, 그래. 그래서 두 개 수직이 됐으니까 그래서 정의대로 그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게 된다. 자, 근데 말로만 설명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 요거는 근데 적어두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요거는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간단한 예를 적어줄 테니까 자, 이거 원래 합동 이용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겁나 복잡해요. 알 거야. 지난번에 선생님 또 2학년 때 친구들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사진까지 찍었잖아. 그지?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에 직육면체가 있었어. 근데 이 직육면체에서 내가 지금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고 딱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여기 현재 직육면체가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냥 표현을 그냥 따로 안 했는데 자, 예를 들어 하나 물어볼게. 누구하고 누구냐면 야, 이 빨간색 직선하고 이 빨간색 직선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 90도일까? 아닐까? 승호야, 대답 한번 해봐. 지금 이게 직육면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빨간색 직선하고 빨간 직선이 서로 수직일까요?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 한번 우리 객관식으로 볼까? 야, 빨간색 두 개 있으니 수직이다 손. 수직이지 않습니까? 많이 드네. 승호 좀 약간 좀 당황했어요. 수직 아니다. 나는 승호의 의견에 난 힘을 못하겠다. 이건 수직 아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중요하다.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직선 L과 오른쪽에 있는 평면 알파가 서로 수직인 걸 확인해야 되는데 집중해줘. 최소한 몇 개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이 수직임을 확인하셔야 돼. 보세요. 위에가 지금 현재 이게 직육면체라는 건 여기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것이 90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그잖아? 그래서 직선 L은 오른쪽 평면에 포함된 직선 중에 한 직선과 수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뒷면 입장에 뒷면 입장에서 보면 요거 뭐야? 직사각형이야. 그래서 이 알파에 포함된 한 직선과 L이 수직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그래서 알파에 포함된 두 직선과 L이 수직이므로 우린 오른쪽 평면인 자, 뭐라고? L과 M1이 수직이고 L과 M2가 수직이므로 우리는 얘를 M1과 M2를 포함한 L이 서로 알파와 수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알파에 포함된 어떠한 직선과도 이 친구는 수직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친구를 M3라 하면 요거 덕분에 우리는 L과 누가 M3가 수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인 거야. 자,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거의 정의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돼야 되지만 말 그대로 안 돼. 두 개만 확인하시면 아, 우리는 이 직선이 이 오른쪽 평면에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직임이 밝혀졌으면 이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도 다 수직이다. 자,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 거야. 자, 우리가 얘랑 수직이잖아? 또 수직인 놈을 하나 찾아볼게. 니네가 좀 왠지 수직이 아닐 것 같다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요 직선이 있었어. 녹색과 녹색도 서로 수직이야.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거 알겠어? 평행 이동을 해서 사실은 얘를 졌다 붙여도 사실 상관없어. 그지? 근데 이것도 수직인 이유는 이 직선을 L이라 하고 마찬가지로 이 평면을 베타라 해. 밑면을 베타라 생각을 해봐. 그럼 베타에 포함된 두 직선인 M1하고 수직이잖아. 베타에 포함된 M2하고도 수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L과 베타가 수직인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베타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L이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뭐 이런 맥락인 거야. 자, 나 직선, 너는 평면, 너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과 내가 수직이면 우리 둘은 수직. 그럼 너한테 포함되는 모든 직선과 나는 수직. 요런 맥락. 자, 그래서 알파에 포함된 두 직선이 L의 수직이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 할 수 있고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은 L과 수직이다. 자, 이게 우리가 와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생략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실전 개념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 승우야, 아쉽게 틀리긴 했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랑 수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 느낌상 인 것 같아. 이게 이 공간도형 못하는 가장 지름길이거든. 느낌상 얘랑 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서 얘랑 얘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좀 필요하다. 자, 이게 바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조건입니다. 이해 좀 하겠냐? 대충 알겠어? 누구나 공평해 이건. 이거는 선행 과목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한 거야. 하면 성적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자, 과제 오늘 꼭 해주시고. 자, 다음. 삼수선의 정리. 자, 이것도 증명은 생략합니다. 자, 증명 생략하는데 삼수선 정리가 뭔지 일단 설명할게. 자, 삼수선 정리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실 주어지게 되냐면 되게 중요한 거야. 야, 이거를 우리가 꼭 이 그림에 쓰는 게 아니라 니네가 공간도형 쓸 때마다 야야야야야야 직각이 돼야 피타고라 쓰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쓰고 한다. 직각이라는 건 평면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되게 중요한 건데 삼수선 정리 이럴 때 사용을 한대. 잘 보셔야 돼. 이따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어떤 상황이냐면 평면이 있었어. 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지 삼수선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셔야 된다. 간다. 야, 평면이 있었어. 평면이 있었어. 평면 밖에 점이 있었어. 그래서 평면 안에 포함된 직선이 하나 있었어. 근데 여기서 수선발을 내렸는데 그게 직선에 있으면 곤란하고 뭐 그런 표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평면 밖의 점, 평면에 포함된 한 점 O, 평면에 포함된 O를 지나지 않는 직선 L.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리고 얘랑 연결했어. 그러면 삼수선 정리 한마디로 설명할게. 직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도 직각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직각일 수 있고 또 누구도 직각일 수 있으면 여기도 직각일 수가 있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 결론이야. 3개 중에 2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다. 이게 삼수선 정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야. 자, 쉽게 말해 이 상황에서 야 봐봐. 지금 이게 다 수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PO하고 알파가 수직이고 자 PO하고 어디 PO하고 알파 수직 요거 수직이고 OH와 L이 수직이고 OH가 요거 수직이면 결과적으로 PH와 L이 수직이다. 결론. 이해해? 요 3개 중에 요게 2개 수직이니까 요게 수직이다. 요게 1번이고요. 그럼 2번 볼까요? 2번은 뭡니까? 자, 3개 중에 볼게. PO와 알파가 수직, PO와 알파가 수직, 요거 수직. 너는 PH와 L이 수직, PH와 L이 수직. 요거 2개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다. 그게 2번째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랑 수직이면 요거 수직이다 해야 되거든?
근데 평면과 직선의 수직이려면 조건이 2개 필요하니까 조건이 하나 넣은 것 뿐이거든? 결론 얘기할게, 결론. 수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띠고 있는 3개 중에서 2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 수직이다. 근데 사용되는 조건과 환경은 다음과 같다. 다시 볼게. 다시 볼게. 자, 일단은 기본은 이거야. 기본은 이거야, 기본. 삼수원 정리 많이 써야 되는데 기본은 이거야. 자, 평면에 포함된 직선과 그 밖에 있는 점에서 출발을 해. 이런 상황이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야. 평면에 포함된 직선과 그 밖에 있는 점. 그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갈게. 채연아. 자, 이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럼 얘랑 연결해서 요거 직각일 것 같아. 요거 직각일 것 같아. 요거 직각일 것 같아. 셋 중에 2개가 수직이 되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 된다. 자, 이게 바로 3수선의 정리. 3개의 직각일 수 있는 수선 중에 2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가 수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증명해야 돼. 근데 이것도 증명이 좀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일단 지금 좀 하면 또 졸고 하니까 결론만 기억하자 일단. 자,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야, 요게 사실은 선생님들도 참 용어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용어가 좀 헷갈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 알겠냐? 자, 지금 본다. 첫 번째 반평면이라는 개념에서 반평면 들으셔야 돼. 야, 평면의 한 직선으로 구별되는 두 부분을 반평면이라 해. 아까 얘기했지만 평면이라는 건 넓이가 무한인 곳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길이가 무한인 직선을 기준으로 두 평면으로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한쪽은 딱 잘리고 나머지 한쪽은 쫙 진행되는 이런 평면을 뭐라 하냐? 반평면이라 합니다. 이거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반평면. 두 번째. 자, 이면각은 뭐냐면 한 직선에서 만나는 두 반평면이 있었대. 야, 내가 직선인데 이 직선에서 2개의 반평면이 만난대. 거기 뭐 그림 나와 있지만 두 반평면이 만나서 자, 나도 하나 평면이고요. 나도 하나 평면인데 두 반평면이 한 직선 L에서 만나고 있는 이 모양, 이 도형을 그냥 이면각이라고 얘기를 해. 이면각, 이 그림을 이면각이라고 얘기를 해. 이면각. 오케이? 자, 세 번째. 졸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이면각의 크기 그리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달라요. 자, 요게 중요한 거야. 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자, 이면각의 크기 요게 중요한 거야. 니네 프린트에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 자, 이면각은 뭐냐면 너랑 나랑 만나는 그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어. O를 잡어.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각각 OA하고 OB가 각각 평면의 교선인 L의 수직이면서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이 알파에 포함되는 하나의 반직선 또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나면서 베타에 포함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요 두 반직선이 이루는 그 각의 크기를 뭐라 한다? 이면각의 크기라고 해. 여기도 이면각의 크기고요. 여기도 이면각의 크기야. 근데 그 중에서 크지 않은 것, 그 이면각 중에 예각이거나 또는 180도가 되는 그 각을 뭐라 한다? 바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야, 뭔가 좀 대단한 거 보시면 그냥 편하게 설명할게.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요 평면 2개가 있었어. 자, 이따 우리가 또 간단한 기본 문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 간단한 기본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자,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위에 점 하나 잡어. 아무거나 가급적이면 이 점은요 중점이 되는 게 편해. 적어. 가급적이면 이 점은 중점이 되는 게 편해. 계산상 중점이 되는 게 편한데 중점을 잡아주시고 중점으로 물론 계산이 안 되는 문제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2개를 그셔야 되는데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이 교선에 각각 수직이 되는 그러니까 막 긋지 말고 막 이런 데 긋지 말고 이 직선에 수직이 되게끔 직선 2개를 커서 요 두 놈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많이 안 써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오늘 우리가 뭐 배우는 목적이긴 한데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자, 요런 식으로 바로 정의를 한다.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이제 정사형 개념. 자, 정사형은요, 그림자가 아닙니다. 정사형을 그림자라고 가리킨 사람이 제일 또 이러면 또 전 선생님이 까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사형은 일단 그림자가 아니에요. 왜? 기범이? 또 그림자라 그랬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림자라 그랬어? 에이, 또 내 기범이 또 간만에 또 좀 이따 또 나중에 좀 조만간 또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가서 전해다 줄게. 정사형을 어떻게 그림자로 가리켜냐 내가. 너 뭐라 그러겠어요, 기범이. 안 되겠어요. 혼내주겠어. 야, 잘 들어. 오늘도 통화했는데 야, 펠리셋 아니야? 그래서 나왔어. 좋겠다. 그래서 나보다 더 좋아해. 아무튼 야, 정사형은요 그림자가 아닙니다. 일단 정사형이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야, 지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혹시나 내가 용어를 잘못 써서 니네한테 오해를 줄까봐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있는 표현들을 정리해서 놓은 거야. 공식적인 오피셜한 표현들이니까 잘 보셔야 돼. 정사형은요, 평면 알파 밖에 있는,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어떠한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그놈을 바로 정사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대. 야, 뭔 소리냐면 이 그림 좀 많이 헷갈리잖아? 이 평면이 있었어. 여기 A란 점이 있었어. 근데 A란 점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것이 A-가 되고 이 평면이 알파인 이 상황을 한국말로 좀 불편하게 써. 니네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나? 뭐 P는 A이기 위한 필요조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우리가 그게 왜 이기 위한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목적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용어를 갖다 붙인 거거든? 그래서 A란 점에서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린 놈을 A-라 했을 때 이 상황을요, 또 이상한 표현을 써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들으세요.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A-이다라는 이런 이상한 표현을 또 씁니다. 점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요거 목적어인 것 같아. 알파, 누구에게 수선발 내리냐? 알파에 수선발 내린다. 그래서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바로 A-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점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점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 또는 곡선 또는 어떤 도형으로 만들어진 부피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들도 이 반구를 구성하는 모든 점들을 수선발 다 내려. 요 집합들, 요것들을 바로 이 도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사형은 수선의 발의 집합이라 보시면 돼. 정사형은 수선의 발의 집합이다. 선생님 이게 그림자랑 뭔 차이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림자랑의 차이인데, 자, 정사형은 수선의 발의 집합.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적을까요? 아, 이게 좋냐. 진짜. 자, 수선의 발의 집합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따로 쓰는 건 좀 약간 야매 표현이긴 한데 니네가 좀 이해하기 편한, 정사형은 수선의 발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종이가 알겠어? 적으랬는데 왜 안 적어? 적으랬는데 왜 안 적어? 현우진이 적으라면 적을 거지. 너. 알겠습니다. 현우진 잘 가르치지. 잘 가르쳐 더 많은 인정. 자, 이제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개념만 설명하고 바로 이제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경험이 니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지 많이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막 보조선을 긁 거거든? 그 왜 그런 보조선을 왜 하필 그쪽에 그렇게 긋는지 그런 것들에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돼. 영혼 없이 필기만 하시면 용성이 처음부터 줄잖아? 그럼 안 돼요. 저렇게 졸면은 안 돼요. 여기도 남는 게 없어요. 응? 용성아, 여기는 앞에 선행 과목 필요 없는 거니까 졸리면 뺨을 때려. 도와줘? 도와달라 그래. 때려줘. 저기 딱 뒤돌아서 뺨을 촥. 졸지 마. 다 졸린가 봐. 자, 이제 마지막 개념 설명하고, 자, 이제 정사형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요.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근데 여기 지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정사형으로 설명하는데 이 정사형으로 설명한 표현이 좀 약간 불편해. 그래서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 옆에다가 이 그림 그려두시고 이렇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평면이 있었어요. 그게 너랑 나랑 서로 평행하거나 수직이 아닌 경우에
직선과 평면이 이렇게 만났어. 빵꾸뽕. 또또또또또또 살아 움직이죠. 자,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너와 내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직선 위에 임의의 점 하나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A에서 네 맘대로야. 직선 L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점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 다음에 너와 나의 교점을 연결하시고 요 놈을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직선이 아무 점 하나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그래서 교점하고 연결한 다음에 요 각도를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 근데 이거랑 같은 표현인데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결국에. 자, 요게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 자, 이제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 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공간 내용을 배우는 사실 거의 목적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까지만 설명하고 자, 예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가죠? 자, 봅시다. 야, 정사형의 길이하고 정사형의 넓이에 관한 공식인데 여기는 세타랑 여기는 세타는 달라. 자, 볼게. 여기는 이 세타는 어떤 세타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고 여기는 세타는 바로 무슨 각이냐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이거 좀 주제가 달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해서 일단 이루는 각의 크기, 의미하는 바는 좀 약간 다릅니다. 자, 볼게요. 근데 결론은 뭐냐?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는 결론은 똑같아. 자,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 야, 내가 원래 정사형 때리기 전에 있었던 어떤 선분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선분을 밑에다 정사형 내리겠다? 그럼 무슨 말이다? 이 선분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에서 다 밑에 쪽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럼 여기다 수선을 내리고 여기다 수선을 내리고 여기다 수선을 내리고 다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불편하니 선분의 양 끝에 있는 이 점과 이 점에서만 수선의 발을 딱 하고 딱 내려주시고 걔네 둘을 연결한 이 놈을 바로 위에 있는 선분의 밑에 있는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원래 길이 L, 정사의 길이 L 다시 그럼 L과 L 다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자, 얘랑 길이 똑같고요. 요거 길이 L 다시 똑같고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가 코사인 세타. L분의 L 다시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요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보다는 L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L 다시가 되는구나. 나 원래 L이었는데 코사인 세타 곱해서 근데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정사형의 길이가 원래보다 커질 수는 없겠지. 그래서 요렇게 였는데 코사인 세타 곱해서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나 원래 넓이 S였는데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에 코사인을 곱해서 바로 새로운 도형의 넓이가 되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하는 방법 배웠잖아. 승호야,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다 보면은 되게 빡센 경우가 많아요. 자, 직선 각, 직선 각,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다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3개 배운 거야 오늘. 근데 그중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구하는 게 좀 빡세. 그래서 가다 보면은 아, 이걸 어떻게 구하지? 교선은 어떻게 구할 것이고? 아까 얘기했잖아.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너랑 나랑 교선을 점 잡고 이렇게 막 90.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보세요. 원래 도형의 넓이와 역으로 정사형의 넓이의 비율을 통해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를 거꾸로 구해. 원래 넓이, 정사형의 넓이, 그 둘의 비율을 이용해서 면과 면과 이루는 각도를 거꾸로 구하거든. 이 공식은 이렇게 의미보다는 나 원래 S였는데 코사인 곱해서 작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원래 넓이와 정사형 넓이의 그 비율이 바로 두 도형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생각해봐. 내가 정사형 내릴 건데 이 직선이 수직이야 이렇게. 이거 정사형이 점으로 나타나겠지? 그렇지 않겠어? 이 선분에 이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 있으면 요 놈의 정사형은 점으로 표시되겠지? 길이가 0이겠지? 왜냐면 우리 둘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90도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그런 원리라 생각해 주시면 돼.
근데 각도가 점점점 늘면 어떻게 돼? 정사인 길이 점점 커지죠? 왜? 각도가 점점 줄어들수록 코사인 값은 점점 값이 바뀌게 되니까. 뭐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다. 아, 이거 좋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아하, 야, 딱 4가지만 설명하고 오케이? 한 번 더 쉬어. 에이. 자, 우리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 각도인데 진도표도 꺼내주시고 그 중에 딱 4개의 유형이 각도랑 상관이 없어요. 자, 앞에 있는 4개의 각도랑 상관이 없는 문제 딱 4개 풀고 그다음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각도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도록 할 테니까 잘 보셔야 돼. 하나, 둘, 셋. 아이고, 잘 봤고. 하나, 둘, 셋. 잘 봤고. 가지고 하나, 둘, 셋. 으이차. 잘 봤고. 이거 잘 던질게. 손 피해서. 으이차. 잘 받아야 돼. 하나, 둘, 으이차. 아, 잘 던져. 나이스 캐치. 저기, 으이차. 어이구. 지금 바운드로 들어갈 뻔해. 이거, 미안. 얘 머리 거리가 머니까 거리 계산이 잘 안 되네. 종현아, 미안해. 으이차. 안 좋네, 오늘? 안 좋을 거 얼마나 좋아. 으이차. 아헤. 기본에 자랑해. 카톡을 하겠지. 시험 잘 봐서 초콜릿 받았다고. 건기본에 자랑해. 자, 김우이가 좋아할 거야, 분명히. 너 잘하고 있냐고 걱정했었어. 잘하고 있다. 10등 안에 들어서 초콜릿 받았다고 나가겠지? 미안해. 미안해. 동민아. 너한테 준 거였는데. 미안. 정신이 없다, 야. 선물 받았지? 잘했네. 그래요. 너도 기범쌤 반이었지? 그지? 기현 떳떳하게 얘기해야지. 기현 카톡해. 선생님이 성악을 해가지고 자꾸 농담이고. 삐져. 기현 잘 있나? 자, 그럼 지금부터 공간 도형에 관련된 4가지 문제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야, 니네 생각해봐. 지금 오각불의 꼭지점이 5개인데 이 5개의 꼭지점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의 개수는 과연 몇 가지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접근 방법은